외울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공부하죠? Q&A 특강 최태성의 똑똑똑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질문, 일제강점기 외울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공부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Q&A 학습법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이야기는 꼭 한마디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외울 거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외울 거라고 하는 게 단체명, 그 다음에 사람 이름들, 그죠? 예, 알아요. 수험생들 그걸 늘 얘기합니다. 선생님, 단체명이 외울 게 너무 많은데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뭐 대한광복회, 한국광복회,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사람 이름도 비슷합니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많은 단체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식민지 조국에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식민지 조국에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식민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다는 것. 일단 우리 그거는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기계적인 답을 좀 하는 게 그 시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게 외울 게 많죠. 이게 많아요. 많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첫 출발,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요, 첫 출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이야. 바로 이렇게 무조건 시대를 좀 나누셔야 됩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선택 한국사 시대의 선배들은요, 여기에 시기가 더 추가가 됐어요. 바로 1940년대까지 더 세분화해가지고 나눴는데, 이제 필수 한국사 시대가 되면서 40년대까지는 나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여러분 나누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나누세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 당시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무엇인지를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을 10년대 툭, 그 다음이 20년대 툭, 그 다음이 30년대 툭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은 무단통치라고 하고요. 무단통치 중에서도 예를 들면 태형이라든지 또는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10년대 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토지조사 사업이 있거든요. 10년대 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빈칸 채우기 하듯이 여러 정책들이 있으면 그걸 시대별로 툭툭 집어넣는 거예요.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문화통치,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툭 집어넣고 30년대 하면은 민족말살 통치,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 툭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시대를 나누신 다음에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무엇인지를 툭툭툭 집어넣는 훈련. 그 훈련이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이 출제위원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도 지배정책이지만 과연 이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느냐, 바로 그 항일운동, 저항의운동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워낙 단체가 많고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단 그 저항을요, 항일운동의 어떤 그 파트를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누세요. 국내와 국외로 나누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 우리가 지금 이야기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이 자꾸 안 그려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고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책들이 쭉 툭툭툭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시대별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서 싸웠던 10년대 국내 저항, 10년대 국외 저항, 20년대 국내 저항, 20년대 국외 저항, 30년대 국내 저항, 30년대 국외 저항 이런 식으로 툭툭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고 정말 그 외울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대별로 그냥 그 네모 박스 안에 톡톡톡 집어넣는 연습,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1910년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1910년대는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비밀결사 독립운동 기지하고 또 대한광복회
같은 비밀 결사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거 10년대 이렇게 묶어두시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 그 다음이 아예 국내니까 여러분 이제 비밀 결사하고 비밀 결사 이제 중심이 되겠네요. 묶어두는 거. 그다음에 1920년대 20년대는 또 뭘로 엮어둘까요?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니까 그렇죠.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그 신간회 뭐 이런 활동을 집어넣는 것이고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경제사학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그 혁명적인 어떤 조합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톡톡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외도 마찬가지예요. 국외도 1910년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바로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톡 집어넣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 여기 나오겠죠. 1920년대 그렇죠.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 많잖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뭐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 독립운동사의 어떤 흐름들, 항일 무장 투쟁 흐름을 또 20년대 톡 집어넣는 거예요. 30년대 뭐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조선 혁명군이 활동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관내에서는 조선 의용대라든지 뭐 이런 그 한국 광복군 문제, 한국 광복 1940년부터 나오는데 30년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냐면 40년대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국외의 어떤 저항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툭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 사실 의외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간편해요. 왜냐하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결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이거를 각각의 이것을 어떻게 구분한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나누어서 각각 툭툭 배치를 하는 훈련.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 아주 쉽게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Q&A 특강 최태석의 똑똑똑 한임사였습니다.